플로리다와 바하마 사이의 이 지역은 다양한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하지만 매년 이곳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이 하얀 구름을 볼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로 미루어 볼 때 흰구름에 탄소가 풍부한 입자가 포함돼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바하마 제도는 물속에 숨어있는 탄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플랫폼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구름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은 물속에 작은 식물이 꽃을 피워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수증기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나사가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죠. 연구진은 흰색 패치의 크기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이며 3월에서 5월, 10월에서 12월에 가장 큰 패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흰색 패치의 평균 크기는 약 2.3제곱킬로미터예요. 맑은 날에는 위성사진에 약 24개의 패치가 나타나죠.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해저에 상당한 양의 퇴적물이 있는 곳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일부 해양 조건으로 인해 먼지와 광물이 물에 떠다니는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바다의 패치가 갑자기 거의 4배 가까이 커졌어요. 하지만 2019년에는 다시 줄어들었죠. 과학자들은 10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들은 또한 바다의 pH, 염분, 바람, 해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데이터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구의 바다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해 궁금하신 적 있나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이곳의 깊이는 약 11km로 그랜드 캐니언보다 5배 더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해구는 1875년에 무게가 실린 밧줄을 이용해 처음 연구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캐나다의 한 영화 감독이 잠수정 딥시 챌린저를 이용해 해구 바닥에 도달했죠. 마리아나 해구에는 덤보문어, 해삼, 고블린 상어 등 지구상에서 가장 기괴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이 해구의 이름은 인근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스페인 여왕 마리아나를 기리는 뜻의 마리아나 제도에서 따왔어요. 이곳이 오늘날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일지 모르지만 우린 지구의 바다 깊이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중 흥미로운 현상 하나는 팬텀 바텀이에요. 소나가 표준 장비가 된 1940년대에 선박과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없어야 하는 지역에서 예기치 않은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신호는 해파리, 새우 및 기타 심해 생물로 구성된 층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밤에 수면으로 올라오죠. 흥미롭게도 이 생물들은 종별로 그룹을 지어 계산된 방법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는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한때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짓는다고 믿었지만 이러한 가짜 해저가 형성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최근 과학계는 남극해라고 불리는 5번째 바다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남극해는 기존 4대양 중 3개의 바다와 접해 있으며 남극 대륙과 하반구를 둘러싸고 있는 호주, 남아프리카, 남미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남극해는 독특한 바다로 남극해가 품고 있는 비밀과 생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죠. 한동안 이 해역에 괴물 같은 생물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최근 연구에서 이상한 물방울 모양의 물고기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생물은 머리 없는 닭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해삼으로 밝혀졌어요. 이 종은 1800년대 후반부터 알려졌지만 개체수, 행동, 번식 습관 등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는 말 그대로 바다가 반짝이는 지역도 있어요. 이는 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생물 발광이라고 알려진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진 수많은 생물들 때문이에요. 생물 발광은 수중생물에게 매우 흔한 현상이며 전체 수중생물의 4분의 3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 발광은 수면부터 바닷속 깊은 곳, 심지어 4km 깊이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생물은 동족과 소통하거나 먹이를 유인하거나 포식자를 쫓아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빛을 사용해요. 생물 발광의 과학에는 루시페린, 루시페라제, 산소라는 3가지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1887년 라파엘 뒤부아라는 프랑스 생물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어요.
실제 생물 발광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빛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바다의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형광파랑이나 초록 또는 빨강의 반짝임을 찾아보세요. 마치 글리터나 하늘의 별처럼 매혹적이고 마법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얕은 바다에서 발견되는 오징어, 작은 갑각류, 해조류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소리가 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블루비나 줄리아와 같은 기괴한 소리가 들리고 녹음된 적이 몇 번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빙산이 해저를 긁는 것처럼 큰 현상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1997년에 과학자들은 하이드로폰이라는 수중 마이크를 사용해서 태평양의 수중 화산 소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매우 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그들은 이 소리를 블루비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이 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고 비밀 수중 임무, 선박 엔진, 고래 또는 미지의 바다 생물에서 나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연구원들은 수중 청음기를 남극에 더 가까이 설치해서 블루비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2005년 마침내 연구진은 빙산이 빙하를 깨고 바다로 떨어지면서 블루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을 빙산 지진이라고 해요. 매년 지구의 전반적인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빙하가 갈라져 바다로 녹아내리는 빙하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던 1999년 3월 1일 태평양 수중에서 또다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빙산이 깨지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리가 달랐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 소음이 줄리아라는 바다 괴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고래나 대왕오징어와 같은 알려진 생물이라고 믿었죠. 심지어 선사시대 동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이러한 가설 중 어느 것도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바다에 통째로 삼켜진 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베르메하라고 불리는 이 섬은 유카탄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멕시코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고 있어요. 과거 16세기에서 17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이 만든 지도에는 베르메하가 자주 그려져 있었습니다. 위치와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18세기부터 지도에서 베르메하 섬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9년 최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세 차례의 공식 조사가 진행됐지만 베르메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섬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초기 탐험가들이 라이벌을 속이기 위해 만든 조작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적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부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믿어요. 베르메하도 그런 가짜 섬 중 하나였을 수 있어요. 다른 과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르메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담긴 문서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섬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